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53포인트, 1.27% 상승한 2,195.6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5% 오른 650.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더해서 중국의 산업 생산성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론 등 일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 상승 실적이 전망이 상승 저정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6%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IT 업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IT 톱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집중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또 중국에서 날아온 경제 지표의 호조세 그리고 투자 심리의 개선까지 산타랠리에 위한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아메거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장이 좋았는데요. 힘 넘칩니다. 힘 넘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메거서 전문가님, 코스피요. 네. 오늘 외국인이요 또 5천억 원 이상 또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싹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고 또 기관도 함께 힘을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네. 시장이 이제 불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주봉상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됐어요. 이제 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수급들이 어디로 왜곡이 된 것인가 이렇게 아마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어요.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곧 코스피의 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배열 추세로 완벽하게 돌렸어요. 그만큼 이제 상승과 하락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추세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패턴 보여주면서 이제 9만 원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IT 관련주들 특히 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상 지금 증시를 좀 따져봤을 때 말이죠. 좀 이런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역 협상 자체가 1차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외국인 기관계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협상이 또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이제 산업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할 거거든요. 이게 또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좀 이제 대형주 말고도 좀 소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에서 또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지금 환율 자체가 1170원 아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 외국인들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문제 없겠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티어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딱 들어와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 아까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상승한 종목이랑 또 하락한 종목들이 이제 별반 그 차이가 없다 했는데 코스닥이 더욱더 그러더라고요. 630 종목 정도? 그러니까 상승한 거 그리고 하락한 건 620개 정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는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우린 평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을 띄우지만 조용한 편이다라고 보겠는데 시장은 올라오는데 왜 내 계좌는 올라오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궁계 일학과 같은 종목을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사실상 닭들 중에서 학 하나가 나온다 한다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종목들 중에서 특별한 한 종목을 찍어야만 그 종목이 급등 상승세가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플러스, 뭐 1%, 2% 플러스 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겠죠. 마이너스보다는. 하지만 해봤자 1, 2, 3%라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진짜 센 종목은 얼마씩 간다? 20%씩, 30%씩 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IT 반도체가 지금 큰 상승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IT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는 제약 지수입니다. 제약 지수로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제약 지수가 똑같이 저점을 찍어줬고요. 그 이후부터 추세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한 번씩 꺾일 수는 있지만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뭔 소리냐? 지금 이 시장에서 궁계일학이 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세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종목들이 꺾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세게 올라가고 가장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입니다. 2015년 제약바이오 급등 랠리 나올 때 실질적으로 지수 급등 랠리 나올 때 한미약품 500% 갔죠. 2018년도에 실제 지수 급등 랠리 나올 때 동생제약 1000% 갔습니다. 네이처셀 800%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수 반등 나올 때 가장 세게 갈 궁계일학과 같은 종목은 제약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지금 당장 강하게 뛸 수 있을 만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9,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네. 제가 IT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니까 이것도 대장주 네. 갔으니 순환매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거 맞죠? 그렇죠. 사실상 주식 투자를 상당히 어렵게 좀 그리고 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단순한 원리에 의한 그런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큰 자금이 이동하면 작은 자금이 이제 이동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좀 이제 특징주로 가져왔냐? 바로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이죠. 바로 코스닥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이제 강조를 드린 것이고 이 시총 7억짜리 종목이 무려 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것도 윗꼬리가 없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데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들은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그 이외의 이 제약 바이오 이벤트들이 또 연초에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서 좀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시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제약 바이오 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스닥 자체는 이 제약 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관계 수급들이라든지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활발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있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이제 반등해 주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대장주가 움직였으니 그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들은 이제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든 스탁을 통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 단기간에 좋은 흐름 한번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신테카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에서 딱 봤더니 오늘 11.71%, 장중에는 18,400원까지 올라섰었고요. 종가는 16,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 왜 이렇게 몰랐나 싶어요. 왕뚱뚱하네요. 신규 상장, 오늘 상장했어요. 그죠. 오늘 12월 17일에 상장한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전체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지자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드냐? 사실상 인공지능을 통한 유전체 분석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체 분석이 뭔가요? 바로 암에 대해서 이 암이 왜 이 항암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왜 이 항암 물질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제 암을 분석하는 컴퓨팅을 진행하는 기업이 그게 신테카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항암제를 만들거나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의 AI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임상 실험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높아주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신테카 바이오를 굳이 오늘 뭐 신규 상장해가지고 가져온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겠지만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상장을 했지만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건 매년 진행하는 글로벌 학회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급등 랠리가 딱 시작되는 첫 번째가 JP모건 컨퍼런스고 그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오늘 당장 상장하는 종목도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만 한다 그러면은 25%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저점에서 사실상 JP모건 컨퍼런스 초청을 받거나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장세 얘기하죠. 신약을 개발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약사는 신테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올라갔던 제약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후속으로 이겨서 50%든 100%든 급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제약사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티움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이요. 23.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어제 너무 좋았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나 봐요. 4.34% 하락하면서 16,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7%대 상승세 딱 보여줬고 그 위로 더 올랐었네요. 18,850원까지 쭉 올라서면서 목표가를 엄청나게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목표가 지키신 분들은 또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 미처 또 좀 약간 욕심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맞아요. 진행을 했고요. 실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약적인 이슈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기업은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초청받은 기업은 뭐다?
정말 JP모건 컴퍼니에서 기술력이 너무 좋고 그 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와주세요 한 기업들이에요. 그럼 와서 뭐 하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빅 파마 기업들, 실제 대형 제약사와 1대1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티움바이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세가 한 23%, 24%가량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더 큰 상승세가 2만 원이요?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베스트 클래스보다는 퍼스트 클래스다. 뭐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은 사실 기대감이 없습니다. 뭐 퍼스트 클래스. 지금까지 만든 적이 없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혁신 신약을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50%씩, 100%씩, 500%씩 급등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냥 일반적인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완치제가 없었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티움바이오보다 더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대장주다 말씀드리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매수일은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인데 이거 제 눈에 지금 맞나요? 최고가 수익률이 지금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1.77% 하락하면서 6만 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1월 21일에 꿈틀거리다가 11월 28일에 최고가 찍고 그 내일이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 비슷하게 또 모양이 또 SK케미칼 우선주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를 좀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눌림목 공략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0%지만 네. 지금 공략하고 있으면 네. 올라간다. 맞죠? 네, 그렇죠. 사실상 차트상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도 상당히 중요하죠. 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에 좀 이제 치매 패치제 임상 승인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지만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실적을 잘 내고 있던 종목이 어차피 또 더 좋은 실적이 내봤자요. 시장에 큰 관심 받지 못합니다. 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뭐 적자를 계속 이어가다가 갑자기 실적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막 흑자를 낸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바로 SK케미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월봉사의 흐름을 보면요.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이 상승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드디어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란 것이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면요. 웬만하면 쌍봉을 만들든가 아니면 쓰리봉을 만들든가 아니면 헤드앤숄더로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왜냐? 여기서 끌어올린 수급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빠져버리면 여기서 들어올린 수급들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쳐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자, 내려야 그래야 이제 좋은 흐름이 정석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안 올라간다고 실망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동 평균선이 밀집해 있는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시장이 상승하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믿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신신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6,7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했을 때 딱 튀어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한 5일 정도부터는 좀 차근차근 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SK케미칼에서 또 FDA 승인을 받았으니 이것도 수혜를 받아서 경피약물 요거 그렇죠. 전달 시스템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올라갈 거다 했는데 지금요 우리 매수가보다 지금 아래에 있어요. 네네. 지금
손실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종목들은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뭐 단기간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꾸준한 우상향 이후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치매 패치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신 그 파스 있죠. 네. 상당히 좀 유명한 좋아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완벽하게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주들이 중요한 시점인데 특히 치매 국가 책임제 지원금이 거의 2천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충분히 신신제약이 수혜주로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바닥권을 다져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요 거기서 다시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들도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겠지만 일주일 또는 2주일 뒤에 분명 좋은 흐름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이거 어제도 이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벤처 그래요? 투자사인데 바이오에 투자한 그렇죠. 맞아요? 네. 약간 흔들리시는데 맞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벤처 규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과거에 급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우리나라 5천억 규모의 이 벤처 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첫 번째 힌트에서 알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릴 종목이 이 벤처 투자,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을 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투사 관련주들이 1월 달 그리고 2월 달, 3월 달 이때 항상 피크를 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뭐 SBI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 구간 넘어가는 구간 보시면요. 무려 몇 프로 급등이 나오느냐? 거의 뭐 200%의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시점. 자, 이 구간에서 어떤 급등이 나오냐면 이 구간에서 무려 300%의 초급등이 나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성창투의 경우에도 자, 넘어가는 시점, 해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2017년, 2018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몇 프로 상승이 나오느냐? 150%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마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창투사들이 하는 사업 영역이 많습니다. 뭐 IT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기업의 본연 기술력 가지고 이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도 이제 기술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해서 좀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비보존 관련주들도 거기에 대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죠? 요즘에 좋은 흐름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에스텍파마 자체의 기술력보다도 비보존에 투자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등했습니다. 에스텍파마뿐만 아니라 텔콘 RF 제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비보존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이 문제보다도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기에 반사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 5천억 규모의 이 창투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오늘 빅히트 엔터에 투자를 했다라는 창투사는 또 워낙에 유명해가지고요. 그렇죠. 또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상당히 좀 유명한데 세상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이제 언급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빅히트 우리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좀 이제 챙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큰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이제 큰 수익이 나면 상당히 계좌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이 지분 투자를 잘 해서 좀 회사의 규모를 늘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도 유망한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빅히트에다가 투자한 것보다도 지금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요. 기술 이전을 참 많이 하죠. 근데 2019년도 기술 이전을 좀 이제 따져보면 브릿지 바이오에서 상당히 좀 역대급 기술 이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분 투자도 좀 했기 때문에 빅히트 지분 투자와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에 대한 그 동시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상당히 이 기업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이 기업이 아니냐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두 번째 힌트까지 설명드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사실상 정확하게 2011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1,000억 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온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서 40억이 1,000억으로 나왔죠. 그래서 벤처 투자에 빅히트까지 엮인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시겠지만 SV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매물대를 소화하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에는 SV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적합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한 99.9%. 전 100%. 네. 전 100%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를 굳이 봐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좋은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그 최근에요. 근데 그렇죠. 최대 거래량이 또 포착이 돼서 더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우리 앵커님 제가 좋아하는 이 자리를 잘 알죠, 알고 알죠. 계시죠.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눌리는 자리, 네, 맞아요. 그런 자리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요,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나이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바로 2019년 10월 23일이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한번 발생해주고 계속 쭉쭉 상승해서 50%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현제약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제약이라는 종목 봤을 때도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강조를 드렸어요.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자, 최대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금 바로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자, 최대 거래량 한번 터지고 더 크게 상승한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더 시장의 관심을 좀 이제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투사 관련주들이 1월 달에서 2월 달 이때 항상 피크를 쳤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에스텍파마, 텔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어떻죠? 바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80%, 90%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충분히 제가 힌트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적 히트, 빅히트 엔트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좀 이제 수익 실현한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워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살펴볼까요? 저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잘생겼대요. 잘생긴 아메거사님,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하트 뿅뿅, SV 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DPC도 하나 와 있고요. SV 인베스트먼트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신 어사님 화이팅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 컴퍼니 K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오고 있는데, 과연 정답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가 또다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될 건데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을 하고 계신데 JP 모건 컨퍼런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할 종목이겠군요. 참여 기업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참여 기업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한 명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상 한 번에 등장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기업씩 공개하는 게 사실 JP모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도 열렸고요. 내년에 2020년도에도 JP모 컨퍼런스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JP모 컨퍼런스라는 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박람회 중 하나고요. 그 안에서 계약을 맺는다. 규모가 대략 5조, 10조 규모입니다. 5조, 10조 규모면은 제약바이오 계약 중에서도 역대 최대 거의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계약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이 어디서? JP모 컨퍼런스에서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 JP모 컨퍼런스 열리게 돼 있고 2019년도 JP모 컨퍼런스 열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JP모 컨퍼런스 1월 13일에 열리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미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 본다 하더라도 2019년 JP모 컨퍼런스가 있을 때에도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참가를 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 상장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가 대략 100% 이상, 상장하자마자 10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ABL 바이오였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이중형차 항암제 실제 JP모 컨퍼런스 이슈로 파맵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맵신이라는 기업 자체도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대략 한 80%에서 거의 50% 주가 상승 상한가 2번 이상이나 대략 60% 이상이나 급등세 나오는 모습 보인 게 파맵신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2019년도에는 JP모 컨퍼런스 이슈가 있어서 50%씩, 60%씩, 70%씩, 100%씩 급등 났다고 하지만 그럼 2020년도에도 올라가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티움바이오입니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말씀드렸죠. JP모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희귀질환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미 30% 가까이, 많게는 40%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티움바이오고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략 3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30%씩 40%씩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보다 2배, 3배 더 센 종목이란다면 당연히 더 큰 급등, 3, 40%가 아니라 80%, 100% 이상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불치병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임상 일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뭔가 임박한 거예요? 네, 사실상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 이 중추신경계가 뭐냐면은 우리 뇌부터 척추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라인이 우린 중추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100%씩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추신경계라는 게 손상이 되면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 정도는 시키지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고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업들이 대부분 만든다, 치료제만 개발했다, 또는 국내 인사만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한가 한 방 또는 상한가 3방씩 날아가는 게 중추신경계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최근에 SK바이오팜이 뇌전증에 대해서 미국에 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 허가 받은 SK바이오팜 이슈에 따라서 차트상 SK바이오랜드란 종목이 최근에 주가 상승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락을 실제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 그 위에 2연상까지 만들어온 종목이 SK바이오랜드였다. 바로 중추신경계 질환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해서 판매허가 받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했냐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도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젠백스라는 기업이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완성, 사실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성공하고 완성시켰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얼마 뛰었습니까?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국내 임상 이상 성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 대비 250%, 거의 240%가량의 급등세 나온 게 젠백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만 만들어도 주가가 상한가인데 임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한가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 중에 뭐냐?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질환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이라는 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불가능한 이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개발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임상은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 내년에는 미국 임상 1상에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중추신경계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도 기술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상한가 한 방, 두 방. 아까 SK바이오랜드만 하더라도 100%씩 뛰었습니다. 젠백스 250% 뛰었죠. 근데 이번 거보다 중추신경계로 우리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국 임상 1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아마 대장주이지 않을까. SK바이오랜드 2연상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안면관사 전문가님, 일단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또 일상을 앞두고 있다. 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중추신경계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인데 거기에 또 첫 번째 힌트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웅제약이 첫 번째 이슈로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 대웅제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으로 또 중추신경계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또 연구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저점 구간에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종목을 좀 꼽자고 하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중추신경계 치료제 관련해서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사를 좀 불러왔지만
최근에 살짝 거래량 없이 좀 이제 하락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지금 60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도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에 우위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현대약품 아니면 대웅자 이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정리해 준 게 아니라 네. 매년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는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기업이었다 네네네. 말씀드렸죠. 그렇기 오. 때문에 그냥 참가한 게 아니라 초청을 초청. 받아야 돼요. 초청을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빅파마, 뭐 노바티스라든가 얀센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대형 제약사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술 수출이나 기술 이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2015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나서 기술 이전 계약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얼마 뛰었어요? 저점 대비 500% 이상 급등 나온 게 한미약품이었다. 대장주가 됐죠. 2017년도에는 뭐였습니까?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이 주가 얼마 뛰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대략 뛴다 그러면은 거의 800%, 900% 떴다 말씀드렸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컨퍼런스 초청받았습니다. 주가 얼마 뛰었어요? 2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지난주에 공개했던 희귀난치 치료제와 면역감지를 같이 만들었던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2020년에 JP모건 컨퍼런스 이슈로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추신경계 치료제만 해도 개발만 해도 상한가가 한 방, 두 방씩 날아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중추신경계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실제 미국의 임상 1상 이슈가 더불어서 JP모건 컨퍼런스 초청 대장주 이슈까지 붙는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갔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가고 가장 급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계좌가 올라가지 않는다. 시장은 올라가지만 어떤 점이 강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꼭 알아보시길 저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딱꼭질했어요. 500% 기대한다 그래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아메오사 전문가님께도 왔네요. SV 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마르스님께 팩트론, 키오나님 팩트론이요 이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약품도 보이고 대웅제약도 보입니다. 팩트론,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팩트론, SK바이오팜, 그리고 또 최고의 미녀 앵커라고 하트도 뿅 보내주셨네요.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 하면서 바로 마르스님 하면서 제임스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요. 아메오사 전문가님께 SV 인베스트먼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오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역시나 정답이었습니다. 저 두 번째 힌트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보는 안목이 맞아요. 좀 탁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1월달, 2월달 그때는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놓으시면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시가 이하로 좀 이제 차분하게 음봉 매수 좀 이제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시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00원. 자, 단기적으로 2,300원 라인 때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가는 1,850원 라인대.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깔끔한 수익 한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500%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찍는다고 수익 낸 게 아니거든요. 안 되죠. 붕괴 일학과 같은 종목, 평범한 암에서 가장 특별한 종목을 찍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그게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상한가 한 번에서 많게는 250%까지 급등을 만드는 게 중추신경계 치료제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뇌부터 이 척추까지 이어지는 이 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다면은 그 기술력만으로 상한가 한 방에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보다 파킨슨병의 치료제 미국 임상 1상에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요. 초청받은 기업에서 뭐라 했습니까? 대장주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번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티온바이오 35%, 30% 수익을 못 봤다.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종목이 아마 제약바의 대장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받고요. 중추신경치료 상한가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의 대장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너무 자주 공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선착순 50분에게만 50명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선착순 50분만 9시에 참여해서 종목 꼭 알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빨리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네. 전략 챙겨주시겠어요? 사실상 지금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으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매매는 사실상 좀 이제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유심히 보다가 대량 거래량 터지고 눌리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한번 눈여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상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항상 얘기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연말에 급등이 가장 세게 나오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공략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티움바이오가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줬잖아요. 아까 보니까 23.20%. 근데 이게 또 단기간에 수익을 주셔가지고 저 약간 배 아파요. 저처럼 배 아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상 티움바이오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종목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약바의 대장주로 기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추신경치료제 아까 SK버랜드 80% 같고요. 젠백스 240%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병에 대한 임상 1상 기대되는 미국에서 진행하고요. 종목과 JP모건 컨퍼런스 초청 빠진 이슈가 있는 제약바의 대장주입니다. 오늘 오후 9시에 단 한 종목 제약바이오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선착순 50분 꼭 참여해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티움바이오를 매수하지 못했다면 23%, 30%의 수익 못 냈다면 이번 종목만큼은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선착순 걸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안 돼요? 60명으로 해요. 네, 선착순 50분만 해서 네,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의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